얘들아, 우리 중간 파트에서 위치가 보통 xt-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속도 vt, 가속도 at, 보통 이렇게 표시하거든. 중간 파트 때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요게 이제 중간고사 파트. 기말 파트 때는 거꾸로 가는 거.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니까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적분하면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한 거지만 적분할 때, 요 적분할 때는 주의사항이 혹시나 적분 상수가 있냐 없냐 뭐 이거를 그 상황에 따라서 봐줘야 되는 거.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어차피 상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똑같은 걸로 봐도 되는데, 적분하고 적분한 거는 항상 똑같은 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 상황마다 다르고요. 근데 요 맨 마지막 적분 파트 있잖아. 여기서는 이제 요것만 좀 위주로 알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예전 교육과정에서 뭐 변위라는 말이 있었어. 위치가 어떻게 변하니. 특히 물리학에서 좀 변위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하고 움직인 거리 이렇게 따질 때는 자 이렇게 하면 돼. 위치의 변화량은 예를 들어서 A초부터 B초까지 위치가 어떻게 변했니? 얘는 VTDT 그냥 생 적분하면 돼요. 왜냐면 위치가 바뀌었다. 그럼 앞으로 가면 플러스가 있을 거고 뒤로 가면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부호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정적분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적분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라고? 됐지? 자, 반면에 움직인 거리야. 뭔 차이인지 알죠? 위치는요, 앞에 플러스 2, 뒤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앞과 뒤에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2칸 가도 2칸이고요. 뒤로 2칸 가도 2칸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출발했어? 교탁에서? 그러면 너네들 입장에서 여기가 플러스잖아? 앞으로 2칸 갔다가 뒤로 1칸 갔어요. 그럼 나의 위치는 이제 플러스 2 빼기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2칸 갔어요. 뒤로 1칸 갔어요. 절대값 2 더하기 절대값 1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얘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A초부터 B초까지 속도를 적분하는 건 똑같지만 절대값 개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바로 앞단원이 아까 호승쌤이랑 같이 했던 그거잖아요. 정적분 넓이 파트잖아요. 넓이하고 비교하면 위치의 변화량은 생 정적분. 위에 있으면 플러스 값,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 다 해주면 돼요. 움직인 거리는 위에 있어도 플러스, 밑에서도 플러스, 즉 넓이의 개념이에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이것만 얘기할게. 위치의 변화량은 얘인데요. 운동을 하고 나서 얘는 어디에 있냐. 이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얘는 어디에 있니. 이 위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해라. 그런 문제는 초기 위치가 중요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죠, 위치. 내가 만약에 처음에 1에 있었어. 1. 그럼 1에 있었으면은 앞으로 2칸, 뒤로 1칸 운동을 하면 앞으로 2칸 가면 내가 3에 있고 뒤로 1칸 가면 2에 있잖아요. 그럼 위치에 관련된 거는 처음에 1부터 출발했어요. 그럼 처음에
1부터 출발하고 앞으로 2칸 갔다가 뒤로 1칸 갔으니까 최종적인 위치는 얘일 겁니다. 이거라요. 그죠? 근데 반면에 내가 1에서 출발했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상관이 없어. 뭐고? 움직인 거리는. 1에서 출발하던 100에서 출발하던 2칸 갔다가 1칸 뒤로 가요. 그냥 무조건 거리는 3인 거야. 그런 차이가 또 있죠. 그냥 얘를 계산할 때는 초기 위치가 어디 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비교를 할게요. 됐니?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을 따질 때는 그냥 얼마나 위치가 바뀌었니 이거잖아. 그럼 얘도 초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죠. 변화한 그 위치가 중요한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거 둘 차이가. 됐지?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위치 우선 넓이하고 그 다음 다음 단원이기 때문에 넓이 공식은 아마 다 배웠죠. 앞에서 배웠죠. 혹시나 진행하면서 또 공식 이거 한번 적용해볼까 하는 게 있으면 또 그때 넓이 공식 알려줄게요. 그러면 우리 이게 그 교재 구성 자체가 중간고사 파트 때 거속 그 위치 속도 가속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일부러 연결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유형별로 맨 마지막 문제 위주로 좀 볼 건데요. 자, 우선 186번 있지. 186번 한번 해보세요. 186번. 자, 요거는 뭐 오래 걸린 문제 아니니까 바로 할게요. 자, 속도. 자, 속도 구하면 미분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7 하면 되겠죠. 그죠? 얘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니까 3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뭐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얘를 갖고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겠고, 그럼 속도가 최소인 시각은 출발하고 나서 2초 후가 된다라는 거고, 2초 후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 값이 9가 되는 A를 구하면 되겠네. 됐죠? 그러니까 조금 라이트하게 개념 지금 중요하니까 우리 비긴 어게인 끝나고 윙커밍 마지막 이야기 다 할 거니까 그때 가면 갈수록 좀 어려운 걸 하고 지금 개념 시간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개념이 좀 확고하게 잘 채웠구나 하면 돼요. 자, 다음 192번 해볼까요? 192번. 자, 볼게요. 자, 얘는 속도하고 가속도니까 속도 4t 세제곱 플러스 3pt 제곱 2qt 하면 되는 거고, t가 1일 때니까 1을 대입하면
4에다가 3p에다가 2q 얘를 다 더한 게 속도 5다. 그러면 3p하고 2q를 더한 거는 1일 거다라는 식 하나 나오고 다음에 가속도. 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12t 제곱 더하기 6pt 더하기 2q가 될 거고요. 힌트 1초일 때 가속도 12에다가 6p에다가 2q를 다 더하면 이 가속도가 4다. 그래서 6p 더하기 2q를 했더니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p하고 q가 연립하면 나오죠? 그럼 대입하면 마무리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러분 운동 방향이요. 기억나요? 운동 방향은 바뀝니다. 어떨 때 바뀌어요? 운동 방향. 근데 단순하게 속도가 0일 때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운동 방향이잖아? 앞으로 가면 내 속도가 플러스인 거고요. 뒤로 가면 내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물론 앞으로 가요. 플러스 속도가 플러스 잠깐 멈추면 0이고요. 여기서 반전시키고 마이너스 하면 방향 바뀌는 게 맞아요. 근데 플러스 갔다가 잠깐 멈추긴 했어요. 0이죠. 근데 다시 앞으로 가면 방향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 단원하고 조금 개념을 비교하면 F'A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A는 그 값을 갖는다. 그건 아닌 거죠. 그죠? 뭔 차이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바뀌면 되죠. 운동 방향이 바뀌었으면 프라임이 0이다는 맞아요. 그죠? 그 값을 가지면 프라임이 0이다는 맞잖아요. 하지만 바뀌는 역, 그 관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운동 방향을 바뀐다라는 것은 뭔가 속도의 부호가 변화가 된다 그런 말이니까. 알겠지? 그거 기억해가지고 198번 해보세요. 자, 이것도 바로 볼게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속도식에다가 3초를 대입하면 0이다 이 뜻이죠. 가속도, 이때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다. 가속도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속도 t 제곱 더하기 2pt 더하기 q 여기다가 3을 대입한 얘죠. 얘가 0이구나 라는 힌트 하나 나오고 이때의 가속도 가속도는 2t 플러스 2p네요. 그럼 이 똑같이 3초일 때죠. 그럼 6 더하기 2p인가요? 얘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고 그럼 2p가 마이너스 8이니까 p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다가 넣으면 q가 나오고 완성되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넓이 파트가 어렵긴 어렵지. 뒤에 있는 여기는 아마 뒤로 갔을 때 요 차이점 이거에서 많이 좀 갈려요. 절대값 그리고 아닌 생적분 이런 거를 어떻게 적용하냐 그게 조금 문제고 이거는 그냥 같이 볼게요. 우리가 개념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되는 게 이런 해석 문제 약간 물리 같은 문제 있죠? 이거는 좀 같이 볼게.
됐죠? 원점 출발. 오케이. 자, 보자. 우선은 이게 지금 시간 속도, 그러니까 VT 그래프야, VT.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그럼 속도 그래프에서 미분한 건 접선의 기울기 뭘 뜻해? 가속도야, 가속도.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뜻하는 거는 가속도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운동. 자, 아까 얘기했죠. 속도예요, 속도. 자, 그러면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B까지는 뒤로 가고 있고요. B에서 잠깐 멈췄다가 U턴해서 앞으로 가요. D에서 또 멈췄다가 U턴해서 바로 뒤로 가는 거죠. 다음에 F에서 또 멈췄다가 쭉 앞으로만 가는 운동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보자. 기억. A일 때와 E일 때의 운동 방향은 서로 같습니다. 자, A일 때 그리고 E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같다. 맞나요? 어때? A일 때, 자, 운동 방향은 뭐 봐야 돼?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을 뜻하는 거는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속도가 플러스면 앞,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를 뜻하잖아요. 근데 A일 때는 속도 마이너스죠? 뒤로 가고 있습니다. E일 때도 속도 마이너스죠?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럼 출발하고 A초도 E초도 똑같이 뒤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서로 같습니다. 만든 거죠. 다음, 니은. B일 때와 D일 때는 운동 방향 바꿉니다. B일 때요, 속도 부호 변합니다. 운동 방향 바꿉니다. 맞아요. 다음, D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방향 바뀝니다. 자, 디귿. F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뭐? 접선을 그어봐. 기울기가 양이냐, 0이냐, 음이냐, 그거야. 자, F일 때는 얘예요, 얘. F일 때 접선을 그어보니까 가속도의 그래프는 뭔가 양의 값을 띠고 있다는 거죠. 괜찮지? 그럼 F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아니지. 속도가 0인 거지. 그죠? 가속도는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엄청 큰 가속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괜찮죠?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만약에 가속도를 따지면 양의 가속도. 여기서 가속도를 따지면 음의 가속도를 딴다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 근데 여기 속도 그래프에서 극값을 갖는 요런 점들에서의 가속도는 다 0, 0, 0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0이고 기울기가 0이고 기울기가 0이니까 이때는 가속도가 0인 구간이야. 됐죠? 요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고 자, 이제 201번도요. 볼게요. (201번) 한번 너네가 먼저 해볼래? 네. 자, 봐봐. 위치잖아. 아까 했던 건 속도. 이건 위치예요. 자, 위치는 그 통속이 너 얼굴 들어가겠어. 그래. 키 많이 커야 돼.
많이 커야지. 자, 위치잖아요. 요 위치 그래프 있죠? 자, 위치 그래프는 뭐라고 시작하면 되냐면 그냥 이 점에 GPS를 달아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그 점의 운동이에요. 이 녀석이 움직임을 점점 찍은 게 그냥 GPS 표처럼 보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무슨 말? 여기서 출발했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운동. 그냥 GPS처럼 보면 되는 거야. 위치 자체를 그냥 찍은 거니까. 그럼 보자. 그리고 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얘기도 해야죠.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위치를 미분한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0부터 2 사이 구간에서 B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0부터 2까지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지 마세요. 자, B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GPS. 원점에서부터요, 4까지 떨어졌다가 더 가까워졌다가 아예 원점 밖으로 또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럼 뒤로 가봤자 2칸밖에 더 갔어요. 그럼 제일 멀리 떨어진 거는 B일 때 4칸. 맞죠? 니은 A일 때 그리고 C일 때 속도보다 크다. 자, A일 때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 A일 때의 속도 엄청 가파른 양의 속도입니다. 근데 C일 때의 속도 이게 어떻게 가파르고 완만하고 그걸 떠나서 무조건 양의 속도, 무조건 음의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를 구하면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부호가 어차피 다르니까요. 디귿, D에서 운동방향 바꾼다. GPS라니까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갑니다. 여기서 운동방향 반전되죠. 뒤로 가요. 앞으로 가요. 여기서 운동방향 반전되는 거 맞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하고 위치 시간 그래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덤벙내면 안 돼. 그래프가 내 눈앞에 나오면 얘가 위치를 나타낸 건지 속도를 나타낸 건지 해석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됐니? 이런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자,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요거 우리 이번 적분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 파트 있죠? 요거에 대한 유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203번 볼게요.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볼까요? 자, 우선은 0일 때, 그러니까 얘가 아까 얘기한 시작할 때 위치, 즉 초기 위치. 초기 위치가 0입니다. 이거죠.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위치를 따져야 되니까 자, VT, 자, 0에다가 자, 위치는 인테그랄. 자, 0부터 이제 몇 초 이거를 구하셔야 돼요. 그죠? 자, 위치기 때문에 생적분이에요. 거리는 절대값 적분. 이것만 알면 돼. 자, 위치기 때문에 그냥 2t제곱 마이너스 3t dt 요거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할게요. 자, 자, 위치. 자, 0 더하기 바로 하자. 몇이니? 3분의 2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겠지만 초기 위치가 빵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된다 이 뜻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속도가 2가 될 때 속도가 2t 제곱 마이너스 3t가 2가 될 때 그러면 1, 2에다가 2, 1에다가 마플이죠. 그러면 t가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출발하기 전 2분의 1초 이딴 거 없습니다. 그럼 출발하고 나서 2초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똑같은 식이니까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거나. 됐지?
그래서 이제 위치를 따지면 초기 위치가 0이니까 0 플러스지. 만약에 얘가 수직선인데 3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식을 세울 때 0이지만 0을 썼어. 근데 움직인 거리는 초기 위치 그딴 거 안 봐. 어디서 출발하는지 뭔 상관이야. 그게 차이점이야. 그것만 우리 개념 시간에 잘 알아두면 괜찮을 거야. 자, 얘들아 208번 한번 해봐. 208번. 요거 좀 문제가 좀 어렵긴 해. 뭔가 이런 거 너네 싫어하잖아. 말뜻이. 차근차근 읽어봐.
나왔어? 아니야? 숙제 해볼 거야? 예. 이제 숙제는 이거 책 끝내기인데, 그치? 제사 해볼 거지? 배워요. 이게 B의 위치를 응? 알아야 돼. 응? 이게 B의 위치를 알아서 할까? 물론 그 방법도 있지. 근데 저 등차 수열 조건 때문에 굳이 안 나눠도 돼. 등차 수열만 잘... 얘들아, 이거 봐봐. 이제 우리가 이 설명을 듣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확 떨어져야 돼. 등차 수열을 뜻하는 건데, 보세요. 등차 수열 정의가 뭐냐면 공차가 같다. 이게 등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면 얘들아, 봐봐. 뭐 이건 나중에 볼게. 의미만 좀 알아보자. 이거하고 이게 서로 같다. 이게 등차죠. 근데 V를 적분하면 X잖아요. 그러니까 V1을 적분하면 X고요. V2를 적분하면 Y겠죠. 됐니?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 말이야. 근데 V1t는 몇 차 함수죠? 생긴 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맞지? 그럼 봐봐. 아래로 볼록이 얘가 V1t라고 해봐. 그러면 요 T축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만약에 뭐 T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요거하고 정적분 값이 같아야 돼. 그럼 만약에 2가 이렇게 있으면 이차함수 그래프 특성상 1부터 2까지 하고 2부터 3까지가 정적분이 같을 수가 없어. 근데 딱 하나의 방법은 센터가 딱 2면 어차피 한 칸 떨어지고 한 칸 떨어지는 건 적분이잖아. 그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1부터 2차함수니까 대칭성이 있죠? 이렇게 가능성이 있게 만들려면 축을 준 거야. 간접적으로. 결국 2차 함수 V1t, 그죠? 요 V1t 이거의 축이, 대칭 축이 t는 2여야겠구나. 이걸 준 거지. 얘를 준 거예요. 됐어? 그럼 결국 여기에서 축은 어떻게 구해요? t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2가 돼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a의 값은 마이너스 4일 겁니다. 이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결국 v1t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는데 하필 또 얘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양이었네. 이런 모양. 근데 이렇게 점선 표시한 이유는 지금 테마가 시간이기 때문에 t가 0보다 작은 거는 표시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뭐 0이라고 하면 0보다 크거나 뭐 크거나 같고도 있나?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얘가 V1t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됐지? 자, 다음. 얘도 이제 좀 감이 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y2에서 y1을 뺐습니다. y3에서 y2를 뺐어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v2t dt 한 거 하고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v2t dt 한 건데 근데 이거의 또 모양이 꺾인 점이에요. V자. B, 1에서 꺾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꺾이는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요 그래프 개형도 마찬가지. 이것처럼 뭔가 대칭성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2가 요렇게 있으면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가 정적분이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도 뭘 준 거야? 요 센터. 얘가 2라는 걸 준 거죠. 그러면 1부터 2까지의 정적분과 2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 같을 수가 있다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B가 2인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절대값 T-2 플러스 1 요게 이제 V2T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고. 그럼 완성시킬게요. 어차피 얘니까 2,1에서 꺾이니까 요거 자체가 V2T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니? 내가 문제를 다 안 썼네? 그래서 결국 뭐 어쩌라는 거야? 2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이거네. 그죠? 두 점 사이. t는 2일 때. 그럼 t는 2일 때니까 어차피 요거 나왔으니까 적분하거나 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와 위치야? 그냥 위치를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하자. 자, 얘 볼게. 2니까 요만큼 앞으로 간 거 아니야? 맞죠? 야, 써보자. 이거 우리 기억나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2차 함수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뭐니? 4가 되겠죠? 맞아? 그러면 얘들아 요 노란 색깔 넓이 뭐지? 6분의 최고차 한계수 절대값? 1? 맞아요? 곱하기 몇 칸? 4칸에 세제곱. 맞아? 그럼 얘를 구하면 자 얘가 64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3일 거고 얘가 이제 32일 거죠. 3분의 32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를 볼까요? 이거 전체 볼까요? 얘는 넓이가 몇이니? 얘가 0일 때 뭐 지나요? 사진하잖아요. 요 직사각형 넓이가 몇이야? 4, 4? 16이죠. 맞아? 그럼 16에서 3분의 31을 빼. 그럼 3분의 몇이야? 16이죠? 이 3분의 16이 요거라는 거야. 요거. 그럼 얘 하나는 뭐겠어? 네. 얘겠죠. 됐어? 그 어차피 위치잖아요. 초기 위치가 둘 다 0이라고 했으니까 0을 더해도 얘니까. 됐지? 그럼 얘는요? 0부터죠. 0부터. 그럼 얘가 0이 여기 있을 거예요. 2까지. 얘가 되겠죠. 그죠? 자, 0일 때는 몇이야? 3이죠? 자, 2일 때는 1이죠? 그럼 얘는 사다리꼴 넓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면 4가 되는 거고. 그럼 요거 점 Q의 위치는 4, 점 P의 위치는 3분의 8.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3분의 4가 정답하면 되겠네. 괜찮지? 아까 호승쌤한테 넓이 공식 배웠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응용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 안 해도 그냥 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냥 요거 곡선 접근하면 돼요. 그죠? 네, 요렇게 근데 퍼즐처럼 넓이를 접근하는 이 훈련 자체를 좀 지금부터 잘해두면 나중에 이 그림 말고 나중에 좀 어려운 그림 나오면 접근하는 방법이 좀 쉬워질 수가 있어. 됐죠? 오케이? 넓이 공식 어떤 거 배웠어? 아까 거 복습해볼까? 우리 한번 복습해보자. 2차 함수예요. 그리고 1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거의 넓이를 구할 때는 6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 그리고 요 거리의 세제곱이죠. 거리라는 거는 얘부터 얘까지 요 거리 맞죠? 다음에
자, 2차 함수인데요. 2차 함수에 어떤 밖에 점 하나가 있어요. 요 점에서 레이저를 쏘고 레이저를 쐈어요. 그럼 만날 때 요 접하는 접점 있죠? 요거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넓이는 요 두 개 있지. 요렇게 선을 그으면 요거 보여요? 하늘색? 얘 넓이가 만약에 2S면요. 얘 넓이는 S예요. 2대 1. 요것도 아시면 좋고. 됐죠? 그리고 이건 어때요?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 2차. 자,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둘러싸인 요 부분. 자, 얘부터 얘까지가 역시나 거리 L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넓이가 어떻게 되죠? 6분의 어떻게? 최고차 한계수의 차 곱하기 몇 칸 세제곱. 오케이. 자, 다음 3차 볼까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건 뭐죠? 12분의 절대값 최고차 한계수. 그 다음 몇 칸 내제곱. 그래서 얘가 L대. 됐죠? 자, 다음에 이건 어때요? 자, 3차. 자, 1차. 자, 여기 교점을 구했을 때 이만큼을 M, 이만큼을 L이라고 해보자. 그럴 때, 자, 색깔 구분할게요. 자,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배우시면 돼요. 자, 12분의 최고차 한계수 절대값 3차. 내가 구하려고 하는, 자, 암기 방법이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몇 칸이에요? 하늘 색깔? M이에요? L이에요? M. 그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세제곱에다가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옆 동네 2배를 하시면 돼요. 자, 12분의 최고차 한계수 절대값.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세제곱.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에다가 옆 칸 2배. 암기. 자, 그럼 얘들아 똑같이 너네가 유추해봐. 이 노란 색깔은 공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유추해보면? 어떻게 될까? 12분의 최고차 한계수 절대값. 자, 내가 구하는 거 몇 칸? L칸 세제곱. 내가 구하는 거 L칸에다가 옆에? 맞아요. 특히 얘들아 잘 봐봐. 이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근데 보세요. 요거 있잖아. 이 그래프에서 요 노란 색깔 있지. 노란 색깔을 없앨 거야. 어떻게? 이걸 잡고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 그러면 L이 사라지겠지. 맞죠? L이 0이 되는 거야. 이 모양이. 그래서 L 자리에다가 얘가 이제 L이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입한 게 얘가 왜 되겠어? 이거 칸에 4제곱 왜 되겠어? 내가 원하는 게 이 하늘색이 얘잖아요. L이 0이 됐다고요. 그럼 얘가 0이니까 12분의 절대값 A M 세제곱 M 4제곱. 그 공식이 되는 거야, 내가 아는. 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요렇게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모양 자체가 얘밖에 없는 거고 얘 차이가 이제 L이다라는 거야. 요 그림하고 비교하면.
그럼 얘는 앞에 있는 하늘색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M0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M에다가 0 대입하면 12분의 요거 되는 거죠. L4제곱. 이 공식하고 이 공식하고 원래 이 공식에서 파생된 게 얘죠. 접하면 둘 중 하나가 0이 돼버리니까 공식에 L이 0일 때 M이 0일 때 대입하면 각각 뭐뭐의 4제곱 공식이 된다는 거지. 됐지? 특히 물론 여러분들이 요 공식도 되게 정말로 많이 쓰이는데 특히나 요 공식을 잘 터득하고 연습이 되면 남들은 3차에서 1차 뺀 거 인테그랄 얘부터 얘까지 3차 빼기 1차 dx 더하기 인테그랄 얘부터 얘까지 1차 빼기 3차 dx를 원래 할 거야. 원래 해야만 하지. 교과서에 이거 없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교육과정에 엄연히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알면 교점은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교점만 알면 몇 칸을 알 수 있겠지. 그럼 최고치 한계수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냅다 그냥 그 칸수를 집어넣으면 넓이는 끝난다는 거야. 나중에 이거를 냅다 쓰지 말고 혹시나 이런 그림을 내가 딱 풀 때 한 번은 진짜 찐 정석으로 한번 너희가 해봐. 진짜 쭉 해보고 한번 내가 알려준 요것도 한번 써봐. 그 완전 계산한 결과하고 이 결과하고 같게 되면 속도 차이는 굉장한데 답이 똑같으니까 아 이게 그렇게 좀 많이 쓸만할 거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요거는 요긴하게 좀 많이 쓰일 거야. 알고 있으면. 근데 계산은 좀 해볼 때는 해보는데 쓸 때는 좀 쓰라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좀만 쉬었다가 9시거든? 쉬었다가 한 5분 뒤에 좀 다시 할까?
자, 앉아봐. 얘들아 봐봐. 앞에서 선생님이 요거 연습 하나만 할 건데 정석적인 방법으로 우선 쭉 할 테니까 그냥 보세요. 어차피 너네 다 할 줄 아니까. 자, 첫 번째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될 거고 x 밖으로 빼주면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일 거고 x에다가 x 더하기 1에다가 x 빼기 4는 0일 거고 그래서 교점 자체는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4다 이렇게 교점을 구했을 거야. 그럼 2단계 그래프가 과연 어떤 모양일지 보겠죠? 그럼 3참수 그래프 요렇게 있고요. 다음에 만날 건데 뭐 요렇게 만난다. EX가 요렇게 만나는 거죠.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4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3단계 자, 넓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3차 빼기 1차니까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4x dx를 할 거고 인테그랄 0에서 4까지는 직선에서 빼는 거니까 부호만 다르게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dx를 하면 되는 거지. 자, 쭉 할게. 지루해도 그냥 들어. 자, 얘는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일부터 0까지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0에서 4까지. 자, 0 대입하면 0.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2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0 하나만 하죠. 자, 4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뭐죠? 16이니까 뭐니? 256? 다음에 더하기 64 더하기 32 얘가 되는 거지. 이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자, 요거하고 요거 하면 뭐죠? 마이너스 4분의 257. 자, 요거 하면 1이고요. 요거 하면 96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뭐야? 97. 됐어? 자, 그럼 얘는 4분의 마이너스 257 더하기 4 곱하면 뭐니? 4, 7에 28, 9, 4, 36. 됐어요? 그럼 얘는 4분의 1, 3, 1 괜찮아요? 4분의 131이에요. 됐어? 자, 근데, 자, 일로 다시 오세요. 자, 요거 녹색깔. 자,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12분의 최고치 한계수 절대값. 괜찮아? 내가 구하는 거 몇 칸이니? 한 칸. 그럼 한 칸에 세제곱. 내가 구하는 거 한 칸에 옆 칸에 2배? 8. 됐어? 그럼 얘는 12분의 9. 얘는 4분의 3이야. 괜찮니? 자, 다음 여기 볼게. 자, 얘는요 12분의 최고치 한계수 절대값 내가 구하려고 하는 4의 세제곱 내가 구하는 거 더하기 옆에 한 칸에 2배. 괜찮아? 자, 그러면 4, 3, 12 4 하나 없앨게요.
그러면 3분의 16 곱하기 6이니까 3분의 96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두 개를 통분해 볼까요? 12분의 9에다가 12분의 몇? 4 곱하면 뭐니? 어차피 얘 그거네. 4 곱하면 몇이야? 3? 4. 12분의 몇이니? 393인가요? 맞나요? 3 약분되나? 3, 4, 12. 그럼 4분의? 이 문제 왜 갖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12분의를 몰랐으면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요 정적분을 해야 돼요. 얘부터 얘까지 적분, 얘부터 얘까지 적분.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얘들아 어차피 꼴랑 적분해도 3차야. 그러니까 뭔가 뭐 계산할 때는 뭐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3차하고 막 이런 걸 적분하면 4차까지 차수가 뜨기 때문에 분수도 그렇고 뭔가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되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게 맞아. 근데 12분의 공식을 알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맞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프만 좀 이렇게 말 되는 대로 그리면 이렇게 만나네? 그럼 여기하고 여기 넓이가 얘하고 얘겠네? 12분의 공식 쓰면? 두 개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를 갖고 왔거든, 쉬는 시간에 찾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한 거를 알려주고 싶었지. 그치?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좀 써먹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서술형 나올 때 이걸 쓰면은 그냥 12분의 공식 쓴 다음에 답정너로 하세요. 답은 알고 있는데 풀이는 그럴듯하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리고 그럼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으로 하는데 아까 내가 209번 여기다 써놨다가 갑자기 여기로 빠졌네요. 3000%. 얘들아 209번 한번 해봐. 자, 볼까? 얘들아, 근데 속도 그래프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마이너스 t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0하고 A일 때인데 A의 부가 그냥 상수죠. 그럼 볼까요? 얘가 위치가 모두 원점이다인데 VT 그래프가 볼게요. 0하고 A를 뚫잖아요. 그리고 위로 볼록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 무슨 일이 발생해? A가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얘는 출발하고 무조건 뒤로 가는 운동밖에 안 해요. 그죠? 그럼 0초하고 6초일 때 어떻게 똑같이 원점이 있겠어요? 이해됨? 그 뜻이죠. 자, 그러면 0부터 해서 요렇게 이제 VT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전체 그래프를 생각을 만약에 하자면 얘가 이제 미분한 속도죠. 그럼 이제 뭔가 자 위치 그래프를 좀 따져보면 원래 왼쪽 동네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뭔가 감소하는 3차 함수의 일부분이 그려져요. 그러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얘가 이제 위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냐라는 거야. 근데 0초부터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냐라는 거고, 근데 0하고 6에서의 위치 자체가 원점이라 그랬잖아. 그럼 출발하고 0초, 얘가 이제 6초 이런 얘기 아닐까? 괜찮니? 그러면 뭔가 일부러 점선을 그렸거든? 3차 함수의 일부분이니까 비율 관계가 역시나 성립해.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죠? 몇 대면? 몇 대면? 2대 1. 그죠? 그럼 얘는 뭐? 4가 되는 거 괜찮아요? 4대 2니까? 맞아.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요 4일 때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며. 그죠? 그럼 얘가 위치잖아. 여기서 출발했어. 원점에서 출발했다가 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이만큼 뒤로 왔으니까. 이렇게 간 만큼 이렇게 또 올 거 아니니? 자, 그러면 4일 때의 위치를 한번 볼까라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이 위치는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a t 제곱, 그리고 플러스 c인데 원점이잖아. 출발하고 0초. 얘인 거지. 됐어요. 근데 방금 a가 4라는 걸 내가 구한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이 바로 위치 그래프의 식이 되고, 그럼 여기다가 4를 대입해보면 얘를 내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3분의 64 플러스 2 곱하기 16, 30이에요. 그럼 3분의 32죠. 됐니? 그럼 얘가 얘일 거지.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뭘 구하는 거야? 움직인 거리잖아. 그럼 답이 3분의 30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출발하고 앞으로 3분의 30이 4초 동안 가고 나머지 4초에서 6초까지는 뒤로 3분의 30이 간 거야. 그럼 토탈 움직인 거리는 3분의 32, 3분의 32, 3분의 64가 된다는 거지. 이해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간고사 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런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물론 수능까지 볼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 일부러 너희들도 손으로 풀 때 뭔가 그래프도 좀 이쁘게 그리려고 하고 점선이나 이런 거 표현도 하면 뭔가 푸는데 실수나 이런 게 좀 없지 않을까 싶어. 됐죠? 근데 원래는 이거는 이제 내가 위치를 진짜 구한 거고요. 얘를 굳이 안 구해도 되죠. 얘를 안 구하면 어떻게 풀 거예요? 0에서 6초까지가 모두 원점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얘 보세요. 이거 안 그릴 거예요, 이제. A고요.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갈 만큼 뒤로 가야지 원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의 정적분 값과 A부터 6초까지의 정적분 값을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맞죠? 앞으로 간 만큼 뒤로 가야 다시 0일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이거를 만약에 적용하잖아? 자, 처음에, 자, 인테그랄. 자, 0부터 6까지 아예 생으로 정적분한 이게 바로 뭐여야 돼?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t 제곱인데 0부터 6까지 0은 있으나 마나 6 대입할게. 마이너스 3분의 216 더하기 2분의 a 곱하기 36이니까 18a라고 할게요. 근데 3분의 266은 하필 마이너스 72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72에다가 18a를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때 a의 값은 4가 되어야겠구나 라고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원했던 방법은 이거죠. 원점이에요. 속도 그래프를 알아요? 그럼 속도 그래프에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점에서 출발하고 이만큼 갔다가 똑같은 거리만큼 뒤로 가야 다시 원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0부터 6까지 통으로 정적분하면은 0이다. 아마 요 앞타임이 이제 넓이기 때문에 넓이에서는 어떻게 나와? 얘의 넓이를 A라고 하자. 얘의 넓이를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A와 B의 넓이가 같다. 그럴 때 A를 구하자.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통으로 적분하면 0이다라는 거고. 됐니?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는 좀 아시면 좋은 건 자, 결론은 문제 푼 건데 우리 F만 내가 너무 이뻐하나 봐. 다 알려주고 싶네. 자, A가 뭐였지? 4였죠? 얘는 지금 이차함수의 모양인 거 괜찮아? 이차함수에서 이만큼하고 뭔가 이만큼의 넓이가 같다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 그때는 2대 1의 비율을 유지해요. 근데 또 이걸 아는 친구는 0이야? 6이야? 2대 1이니까 4겠지. 이렇게 바로 알긴 하겠죠. 근데 이 2대 1이 왜? 내가 이렇게 설명한 거야. 2대 1이 왜 나올까? 그 2대 1이 얘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문제를 이렇게만 안 풀고 야, 근데 나는 뭔가 위치로 선생님이 풀게. 위치로 풀면은 뭔가 2대 1의 비율 감각이 있어서 얘가 4가 나오는 거고 얘가 4일 때 어떤 그 값을 구하면 값만큼 다시 와야 되는 거니까 움직인 거리는 값만큼 왔으니까 이거의 2배일 거야. 이렇게 마무리했잖아. 그 2대 1이 바로 위에 그림하고 매칭되죠. 왜 2대 1인지. 그래서 2대 1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뭔가 수투 넓이 뭐 이런 우리 적분 이번 기말 파트 있잖아요. 거기서는 꿀팁 공식이 되게 많아. 그래서 아마 호승쌤도 너네하고 통수업 하실 때 꿀팁 공식을 되게 많이 알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학원은 선생님도 그렇고 호승쌤도 그렇고 그니쌤도 그렇고 너네 인생에 진짜 끝까지 도움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맞잖아. 그냥 학원을 다니는 이 시기에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정보력이나 그런 걸 니들이 많이 뽑아먹고 이용하면 돼. 참고서처럼. 그지? 그러라고 학원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희쌤이나 호승쌤이나 나나 선생님 세 분이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많이 기억하면 그 시험장에서 또 길게 보면 수능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과목이 수투 요 파트에 많을 거야. 그 12분해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했지 12분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를 보여준 거야. 모르면 답이 나오긴 해. 계산하면 돼. 근데 조금 그래. 좀 하기 싫잖아. 됐지? 그러니까 많이 또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실 예정이니까 너희들이 잘 풀면 좋겠다 이거야. 내 진심은 갔다 와. 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맨 마지막 요거 거리 위치 속도 가속도 요거는 개념은 이제 거의 다 한 거고 유형 요 남은 두 개는 여기에서 이제 다 또 다룬 거고 하니까 숙제만 수요일까지 제대로 해오시면 될 것 같고 얘들아 근데 앞에 우리 넓이 파트에서요 아까 타임어택식으로 했다고 듣긴 했거든?
163번 했나요? 했어요. 그리고 164번도 했죠. 호선쌤이 이거 되게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줬죠? 그죠? 윗끝 곱하고 밑에 거 곱해서 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역함수 나올 때 물론 이렇게 설명을 들었겠지. 그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넓이. 그쵸? 그래서 164번도 그래. 밑에 1이잖아? 그럼 1을 원래 F에 대입한 F1이 2니까 1, 2 맞춰지죠? 윗끝 2를 대입하면 F2는 12니까 G에 12. 이거를 만족하면 2 곱하기 12에서 1 곱하기 2를 뺀다. 이런 식으로 역함수는 이용하시면 돼요. 됐죠? 됐고 그러면 뭐 179번 했어요? 됐어요. 그리고 180번 오류인 거 전달 받았죠? 네, 이거 그림이 해설에도 없더라고요. 이건 오류고 174도 괜찮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시간 좀 남았거든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요. 얘들아 시간 좀 줄 테니까 225번 한번 해볼래? 요 시간 내에 요것만 좀 해보자. 225번만 좀 해봐.
얘들아, 그림 잘 그렸니?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요 구에 내접하면서 사각뿔이 내접하고 있는 거야, 또? 사각뿔이야? 사각기둥 아니야? 그럼 사각뿔이니까 얘가 구의 중심이라고 하면 사각뿔을 이 구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평면도, 단면은 어떤 모양이야? 정사각뿔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로 봤을 때 단면은 이런 모양일 거고, 그럼 결국 뭔가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정사각형. 그림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보자. 봤을 때요. 얘는 반지름이에요. 구의 반지름. 얘도 구의 반지름이죠. 다음에 요렇게 내려 찍었을 때 이만큼이 만약에 h라고 내가 설정해 볼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루트 r 제곱에서 h 제곱 뺀 거 괜찮아? 됐지?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얘들아, 이거 정사각형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직각 이등변처럼 안 생겼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 괜찮아? 맞니? 자, 그러면 얘가 이거의 노란색은 몇 배지? 이거의 몇 배? 루트 2배인 거 괜찮고? 됐어. 1대1 대 루트 2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요 밑면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겠다. 정사각형이니까. 이거를 제곱한 거 아니야? 맞니? 이해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야? 밑넓이. 얘가 밑넓이죠. 자, 곱하기. 높이는 뭐니? 이거 사각뿔 높이. 네, R 플러스 H 괜찮아요? 오케이? 반지름은 3인데 일부러 R로 하는 거야. 왜냐면 반지름 변하니까. 몇 초 늘어나고 있잖아. 자, 그럼 봐봐요. 얘가 바로 사각뿔의 부피식입니다. 얘들아, 근데 이거 잘 보니까 요거 괜찮니? 그럼 지금 우리의 관건은 또 뭐냐면 부피가, 그러니까 사각뿔도 막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하필 이거야. 사각뿔은 구에 내접하면서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최대 부피야. 최대 부피. 그럼 얘가요. 높이가 얼마가 되어야 부피가 최대가 될까 그걸 확인할 거야. 자, 그러면 볼게요. 높이라고 해봐. 그럼 얘는 H축이라고 하면 뭐에서 접해? 마이너스 R에서 접하지. 최고차항계수 음수지? H 기준이니까. H가 문자, R이 상수야. 그럼 마이너스 R에서 접하고 R에서 뚫고 가는 거 맞니? 마이너스 R에서 접하고 R에서 뚫어. 근데 굳이 점선했다? R은 0보다 작으면 안 돼.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서가 바로 최대 부피라는 거지. 그래서 2 대 1 이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R부터 출발해서 전체 2R만큼 길이의 3분의 2만큼 갈 거고 3분의 4R에서 3분의 3R을 빼니까 3분의 R일 때 최대 부피를 갖는 거야. H가 3분의 R일 때. 됐어?
자, 빨리 마무리할게. 자, 빨리 끝내야 되니까 방탈출하고 가야지. 자, 그럼 부피가요. 잠깐 또 나타낼게요. 자, 부피는 뭐니? 2 곱하기 R 더하기 3분의 R이니까 3분의 4R의 전체 제곱. R 빼기 3분의 R이니까 3분의 2R이 되고 2 곱하기 9분의 16R 제곱 3분의 2R이죠? 27분의 64R 세제곱. 근데 여기서 이제 뭐야? 27분의 64인데 반지름이 몇 초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잖아. 원래 반지름이 3이었어. 몇 초 2cm 증가합니다. 요걸로 하시면 되죠. 괜찮아? 그럼 결국 마무리. 부피의 변화율. 자, 반지름이 9가 되는 순간이니까 몇 초 후야? 얘가 9. 3초 후지. 자, 얘 미분하면 27분의 그냥 3 내려올 거니까 쓸게. 9분의 64 그리고 3 더하기 2t의 전체 제곱. 속미분 까먹지 말자. 그러면 9분의 64 곱하기 t가 3이야. 그럼 9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9하고 9가 하나 없어지죠. 맞아? 그러면 64에다가 18을 곱하면 되죠. 그럼 64에다가 18을 곱해. 그럼 4, 8에 32. 5, 1, 2. 64. 맞나? 뭐니? t에다가 3 대입하고 맞나요? 세제곱. 제곱으로 바뀌고. 뭐 되니? 3분의 그럼 돼. 3분의 1.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된다. 그럼 3분의 1만 하면 돼. 쭉. 그러면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죠. 384. 됐지? 오케이. 해서 오늘 그래도 중요한 거 진짜 많이 알려줬고 너희들한테 진짜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좀 알려준 거니까 많이 기억하고 나중에 혹시나 수트 진중모나 이런 거 볼 때 많이 써먹길 바래. 알겠지?